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0일 오후 2시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는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구미 전자공업단지, 요사이는 구미 국가산업단지라고 불리는데, 이 구미 전자공업단지는 한때 수출액이 400억 달러에 육박을 했습니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이 요새 제재 때문에 한 2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 20배입니다. 인구는 40만 정도죠. 구미는 전자공업의 메카입니다. 구미에 전자공업 단지를 만들고 전자공업을 우리의 먹거리로 만든 분, 박정희 대통령. 그런데 참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미시 시장이 민주당이 되니까, 민주당입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 시장인데, 구미시가 구미공단 50주년 홍보 영상에서 박정희를 빼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넣었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구미공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5.18 기념관에 김대중 이름 빼고, 김대중 빼버리고 거기에 박정희 넣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광주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구미시나 경북에서 여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겨우 조선일보 보도로 이게 알려졌습니다. 구미 사람, 경북 사람, 좋게 말하면 참 사람이 좋다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은혜를 모른다고 그럴까요? 고장의 위인은 그 고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존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미시는 지난 18일 오후 구미코에서 열린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아주 뜻있는 행사입니다. 6분짜리 구미공단 50주년 홍보 영상을 상영했는데, 영상에는 구미 4공단 기공식에 참석한 김대중 전 대통령, 수출 200억 달러 기념식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 올해 구미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새 좌파 대통령만 동영상에 소개를 하고 박정희를 뺐답니다. 현 구미시장은 장세용 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이걸 보고 의견 표명을 할 생각이 있으신 분은 전화를 거십시오. 이 동영상에 전화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이럴 때는 전화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화로 항의를 하든지 잘했다고 하든지 일단 전화로 의견 표명을 해야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1인 시위를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여기 김찬영이라는 사람이 1인 시위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우리 부모님의 피와 땀으로 일으킨 구미공단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뺄 수 있느냐? 나는 구미에서 나고 고등학교까지 구미에서 마쳤고 현재는 구미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구미시 부시장은 대구의 한 용역업체에 홍보 영상 제작을 맡겼는데 구미공단 50주년 행사가 다양해서 미처 홍보 영상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 전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말했는데, 이게 정치적 고려가 아니고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 역사를 조작하는 거죠. 살아있는. 이것은 무슨 역사 조작입니다. 박정희를 빼고 어떻게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중화공업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이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제정책으로도, 그러나 아직도 이 정도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중화공업 덕분입니다. 중화공업은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유신체제를 선포해 가면서까지 중화공업에 국력을 투입한다. 그래야 하여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타야 되겠다 해서 72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79년까지 중화학공업을 건설했는데 거기에 핵심되는 공업이 바로 조선, 자동차, 제철, 비철금속, 전자, 석유화학이었습니다. 그중에 석유화학과 전자산업, 전자산업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출발점이 구미입니다. 구미. 거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여기 보니까 기공식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공입니까? 이런 걸 구미에서 하고 있다는 게 참 비극적이기도 하고 희극적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구미 시장은 그렇게 배은망덕하다고 하더라도 이념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민주정부다. 다른 정부는 다 적폐 세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집권 민주당 세력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생일까지 없애버린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정은이에게 굽히고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하려는 거는 대한민국을 해체 수준으로 망가뜨린 다음에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겠다. 여기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동조하면 됩니까? 이런 역사 조작에 대한민국, 여기 뭐 부시장이 말도 아닌 제대로 잘 챙기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무능하다는 이야기고 좌파 시장에 맹종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법적 응징을 가해야 합니다. 법적 응징을 가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 조작이고 인륜 부정입니다. 인륜이라는 게 뭡니까? 고향, 집안, 모교를 따뜻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륜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흠이 있더라도 고향에서는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잘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향에서 박정희를 이런 식으로 버린다? 그것을 두고 보는 구미 시민이 문제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 밑에 공무원이 따라가면 안 되죠.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이런 역사 조작은 헌법 위반입니다. 왜냐? 헌법 제7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영합하지 말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 정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괴롭힐 때는 헌법 7조라는 방패를 들고 저항하라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 정치적으로 중립하겠다. 이게 정치적 중립입니까? 완전히 구미시 공무원들이 시장을 따라가서 민주당 정권에 봉사하고 국민을 버렸어요.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어기고 민주당 시장에 충성을 바쳤으니까 이게 일종의 부역입니다. 부역. 반헌법적 부역입니다. 부역. 여기 자유민주연구원이 몇 달 전에 이런 공무원들에게 경고한 성명서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헌법에 충성할 것인가? 권력에 충성할 것인가? 헌법관과 공직관이 실종된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정권 비위 맞추기 행태를 경고한다. 반드시 법적 응징을 가해야 된다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데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정권과 코드를 맞추며 망국적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우려됩니다. 바로 이거죠. 바로 이런 동영상 만든 자들이죠. 또한 일부 공무원들이 현 정부의 정치 보복적 삭설이 적폐청산 작업에 부역하며, 부역이라고 그랬어요. 직권 남용과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는 현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선진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집권 정치 세력이 아닌 헌법 이념에 기초한 헌신과 충성이 요구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만끽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특히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집권 정치 세력에게 비위나 맞추며 아부하는 고위 공무원들의 반국가적 행태를 기록하여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망국적 정책, 직권남용 등 법치 유린 대표적 사례. 이게 즉 헌법 7조 위반이라는 뜻입니다. 탈원전, 4대강 보호 해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강행, 국민연금을 동원한 경영권 개입, 포갑 통치자 김정은 옹호 및 안보 무력화 정책, 건국 100주년 주장 등 좌파적 역사 해석, 김원봉 등 사회주의자 독립유공자 추진, 자유를 삭제한 헌법 개정 시도, 전 대법원장, 전 국정원장 등 무차별 구속, 이재수 기무사령관, 박찬주 대장 무리한 수사, 쿠데타 음모로 호도한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 사건, 표현의 자유 제약, 민노총 불법 행위 수수 방관 등입니다. 여기에 박정희를 지운 구미시 공무원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